사람들이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의 탄식을 하곤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게을러서 그게 잘 안 돼. 물결표 시계 말 말입니다. 일 혹은 공부 열심히 하기, 타이머 재놓고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시간 투입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언제까지? 앞으로 1년간 열심히, 강도 엄청 열심히, 적용시간 하루 18시간, 예상결과 서울대 의대 정문 박살내기. 이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난 게을러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식으로 막연한 결론을 짓고 막연함 속에서 본인 스스로를 포기하다시피 손 놓고 사는 겁니다.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혹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 식 따위 구분으로 인생이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 추상적이고 막연한 분류 속에서 본인 인생을 가둬놓으니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이 힘든 이유는 일에 대한 시각이 다소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의 종류, 그 일을 생각하는 자세, 그 일이 앞으로 가져와줄 실질적인 보상 등에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틀려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당장에 던지고 그저 쉬고 싶은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일 자체가 강렬한 성적 욕망 패티시 정도까지로 느껴질 정도로 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와 욕망의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크거나 작아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일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또 추상적이고 막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관찰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차단되는 경향이 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표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던 일에 미쳐있는 모습이던 열정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던 간에 그 사람 행동 뒤편의 이유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열정있게 따위 추상적 단어로 대충 묻어버리면 그냥 평생을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굴레에서 솟고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명백한 이유가 있고 노력, 열정 따위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담백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실로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임하기 전에 무엇이 정말로 정석인지 다시금 재고하고 생각해보고 또 경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 중 가장 나쁜 유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망하는 유형. 일과 휴식 사이클. 학교의 유형이 이렇죠. 일반 대다수의 회사의 유형이 이렇습니다. 9에서 5 근무제처럼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고 5시 이후로는 쉰다. 시간제로 나누어서 이런 때는 일만 하고 또 이때 이후로는 휴식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애초에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주도권 자체를 뺏깁니다. 일의 임함과 동시에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식으로 내가 일을 귀하고 흥미있게 여겨서가 아니라 오로지 일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을 위해서만 일을 임하게 되고 일에 대해서 흥미있게 고찰해볼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냥 일은 어느 정도에 견뎌야만 하는 고통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휴식은 그의 대상 보상으로서 사람은 일이라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일에 관련한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방탕하게 자기가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봤다라면 학교가 끝나고서도 어떤 형식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분명히 진행할 수 있을 만한데 애초에 내가 고통을 이미 견뎠기 때문에 나는 방탕해질 자격이 있다 식으로 꼭 일이라는 것 전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지하고 꼭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방탕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이클과 인식에 갇혀버리면 평생을 갖다가 일이라는 진정한 자기 발전의 테마를 도둑맞아 버린 채로 내가 지금 고통을 견디는 중이야? 나는 고통을 견뎠으니 방탕하고 게으르게 놀 자격이 있어? 이런 두 가지 구분에만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철저하게 방만하고 게으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피어날 수 있는 다른 일에 대한 흥미와 동기조차도 완전 차단됩니다. 왜냐 나는 앞에서 고통을 참고 견딘 사람이라서 지금은 내 에너지를 쏟을 다른 무언가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앞전 나의 고통에 대한 옳은 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흥미과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성취라는 다른 그 모든 무한히 가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예 모른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노예 계급의 노예가 밥 먹고 대충 쉬고 대충 일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 일을 이와 같은 이 휴식 이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며 시간과 흥미를 낭비하다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깨닫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2. 일망하는 유형. 남을 위해서만 일해주는 경우. 사실 1번이 유형과 가장 깊게 공통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일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일에 마땅한 흥미가 있으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변칙적으로 계획을 구사한 것에 대한 어느 특정한 결과나 보상이 따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고 발전되고 개선된 결과로부터 앞으로도 더 나아갈 동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은 나의 앞으로의 흥미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일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또 다시금 이 휴식 이 굴레 안에서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덧붙이겠습니다. 이 휴식 사이클은 일이라는 것에 투자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뇌 속의 보상체계 때문에 내가 이만한 고통을 받았으니 아주 극한으로 편하게 보상받아도 좋다 따위 생각을 기반으로
그냥 그 사이클 내에 속해 있는 휴식 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일해주는 것에 대비되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나의 스킬트리를 일이라는 분야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순수한 나의 독립된 것을 지향해야만 온전한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히 순전한 고통 휴식 리사이클에만 갇혀서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국에 월급 받고는 일하지 말라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를 꼭 명심하세요. 회사나 그 집단에서 아무리 충성심을 강요하더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았으면 그렇게 월급으로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언젠가는 나의 계획을 위해서 뻗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회사는 감히 회사의 부속품이나 소비재 따위가 그런 얄팍한 계획을 꾸미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끝까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와 나는 절대로 일체화될 수 없고, 회사의 가장 윗선의 입장에서 당신은 몇 년을 몇십 년을 헌신하건 그저 오너 가족을 위해서 돈 받고 얌전히 일해주는 소비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빛 좋은 개살구식 개소리로 이걸 포장하려고 한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사심, 다같이 열심히 일하자,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라 등등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노예제도라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했던 기간이 노예제도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인류사 근 1세기의 기간 동안 비해서 훨씬 깁니다. 99.9%의 역사에서는 노예와 강력한 주종관계가 존재했고 0.01이 지금 역사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변했지 지금 표면적인 제도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99.9%를 차지하던 직징이 갑자기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충성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되고 월급 때문에 이 짓거리 한다라는 것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식의 충성심 표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당히 계약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그 이상으로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계약관계일 뿐이지 그것에 충성심 애사심 따위의 추상적인 단어를 얹어서 그 이상을 강요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은근슬쩍 훔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느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비열한 범죄 행위입니다. 시간과 노동의 굴레에 매몰되고 속박이 되면서 온전한 본인의 것을 꾸밀 기회를 강탈당한다면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것만을 꾸며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일망하는 유형 어느 한순간을 위해 나의 인생 몇 년을 강제적으로 속박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시험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우선 자격을 검증하고 그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하나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몇 년의 시험 기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닥 발전적이지도 않은 그저 줄세우기용으로 개발된 문제들을 계속 풀고 또 파고들고 그마저도 일단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런 축적도 없이 시험을 치는 하루만을 위해서 몇 년을 속박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측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에서 공식적인 자격 검증에 실패하게 되면 과거에 준비했던 몇 년은 고스란히 먼지가 됩니다. 노력, 열정 따위 단어 밑에서 이게 맞는 방향인 것처럼 사람의 의지력으로 모든 게 커버가 될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차라리 남 밑에서 일할 때는 월급이라도 받게 되지만 이건 그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오는 과오로 아예 몇 년간의 기간이 빈 깡통이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또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른 채로 일단 만화 같은 의지력 하나만 믿고 가장 끔찍하게 패배하는 결론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 준비에서 실패했다는 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수생 혹은 장수생분들의 경우도 그냥 몇 년으로 허비한 시간을 치부하지만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그게 주식으로 1억 2억 3억 날린 사람이랑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를 반복하고 실패하면 아무런 보상도 축적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굴레 속에서 본인에 대한 고문을 스스로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결과를 보증해주는 고문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무런 보상 없는 고문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람의 노동력과 흥미 그리고 시간 그 모든 요소를 하나의 합으로 보증해주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오로지 나의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의지력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자세부터가 인생 필패의 시작입니다. 4. 일망하는 유형 이것저것 겉핥기로 찔러보는 양상. 사람이 어느 분야에 흥미를 느낄 때 그리고 이를 열심히 시작하려 첫발을 뗄 때에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힘차게 시작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결말까지 끝까지 끌고 가느냐입니다. 숱하게 나에게는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다고 들떠서 말을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라면 그 중에서 끝까지 완결하는 사람은 1명도 안 됩니다. 10만 명 중에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1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즉슨 포커스는 한 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결말을 맺는 것에 있는 것이지 힘차게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 첫발 떼는 것은 그저 한때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과정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는 정말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분야에 문어발 걸쳐놓듯이 일단 여기저기 건드려만 놓는 겁니다.
그런데 결말을 못 맺습니다. 결말을 맺지 못하다 보니 내가 투자한 노동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조급해져서 이런저런 완결도 제대로 맺지 못할 일들을 마구마구 벌려놓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실패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 분야를 겉핥기하듯이 찔러보다 보면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개시하는 것 자체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제대로 무엇 하나 맺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진지한 마음을 먹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기 좋을 대로만 소꿉놀이 역할극 한 겁니다. 그저 시작할 때만 해도 다 잘 풀릴 줄 알고 그나마도 몇 개월 또 몇 년도 유지 못하고 중간에 놓아버리고 실체 없이 허공에 손젓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진짜 게으른 건 이런 게 게으른 겁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아적인 정신상태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니려고 하며 끈기 없는 그 상태가 진짜 게으른 건 그게 정말로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처음 스스로에게 약속한 계획도 끝까지 매듭 못 짓는 쓰레기 정신상태가 무엇 하나 똑바로 끝까지 매듭 지어본 적도 없으면서 할 말만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형들이 바로 일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에너지와 노동력 시간을 투자해도 의미가 없는 자기가 꾸며놓은 굴레에 스스로 속박당하는 무조건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왜 굳이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냐고요? 일단은 일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 그리고 보상 그리고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엄연히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 열심히 한다 따위 문장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한 번 안 되는 유형이라면 영원히 안 됩니다. 예컨대 일 열정 따위 개념만 따로 놓고 보면 그 어디에 놓아도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의 요리사라고 한들 모래를 재료로 해서 라면을 만들 수 없고 스테이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유와 유형으로 그것만이 고유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열정, 노력이라는 요리 도구가 있다고 해서 모래를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야 모래는 모래일 뿐이고 주방에서는 모래 타는 냄새만 나지 절대로 볶음밥이나 스테이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노력 열정 따위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무한신념을 거두고 각기 다른 유형을 똑바로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그런 이유와 같이 안 되는 유형은 무조건 안 되는 반면에 되는 유형에만 나를 맞추면 그것은 무조건 됩니다. 말 그대로 미친듯이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특정 유형에만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그 유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에 중독되는 유형 1. 생활 그 자체로 받아들이다. 앞선 나쁜 일의 유형과 관계되어 일을 휴식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의 기원은 특정한 나의 흥미나 호기심을 현실화하고 싶다는 욕구에 기반합니다. 즉슨 일 자체는 고통이고 손해니까 내가 거기에 휴식이라는 보상을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의 흥미를 현실화하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듭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영감 그리고 이상을 현실화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일이 것이고 이 세상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을 할 자격이고 일을 할 기회이고 일을 성취할 자신감인 것입니다. 일 자체는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레고를 조립하듯이 그 자체에 흥미를 느껴야만 합니다. 삶의 일부분 혹은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엄청 큰 의미가 있는 행위가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이며 일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 일에 중독되는 유형 1.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는 장소도 달라지고 사는 생각도 달라지며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영원의 약속을 했던 관계도 기억도 희미해지며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은 언제까지나 내가 그 일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항상 나의 곁에 있습니다. 친구가 5년의 소유물, 동료가 10년의 소유물, 자식이 20년의 소유물, 배우자가 40년의 소유물이라면 일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 존재하는 영원한 소유물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일이라는 테마의 수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깁니다. 내가 몇십 년간 혼자서 쌓고 발전시킨 일은 누군가가 절대로 훔쳐갈 수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필요한 것, 따분한 것,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넘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삶이 오히려 공허합니다. 300년 전 인물인 베토벤에 대한 인간관계나 일화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작곡한 클래식 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남긴 일은 어쩌면 나의 일생에서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도 영원히 길이 남는 유일한 것입니다. 3. 일에 중독되는 유형 1. 이 축적되는 중심 내용을 구성하다. 앞에 두 가지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였으나 실질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끝맺음과 성취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생각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될 겁니다. 결국 끝맺음과 보상을 많이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한 사람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끝맺음 그리고 성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에 대하여 내용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하면서 나의 노동력으로만 벽돌을 0개부터 100개부터 쌓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특기 중에 어느 부분이 벽돌이 이미 80개가 쌓여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20개 정도 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가진 특기 중에서 가장 먼저 100개의 벽돌탑을 쌓은 특기를 A라고 해봅시다. 이때 A에 80% 연관된 또 다른 특기 B가 있다면 A라는 특기를 완성시켰을 때 연관성 80%인 B라는 특기 또한 이미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80개가 쌓여있는 형태일 겁니다. 또한 B라는 특기에 연관된 50% 유사한 C라는 다른 주제도 그때쯤 벽돌이 40개가 쌓여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해서 결론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테마가 따로 있으며 이미 하나를 완성할 때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이미 완성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기 전 일을 할 주제를 잡을 때에도 그것이 공통되어 뻗쳐나갈 경로를 다시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며 내가 이미 완성한 부분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완성하면 바로 다음 타깃으로 넘어가 또 다른 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 노동력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식의 자세가 아니라 건너보기 전 한번 완성했을 때 그 완성된 주제를 중심으로 어느 경로로 뻗쳐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며 누울 자리 먼저 보고서 발벗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벽돌 100개를 쌓아도 생으로 벽돌 1장부터 100장까지 혼자 다 쌓는 게 아니라 중심적으로 겹치고 공통되는 분야와 주제를 찾으면 그 분야 위주로 반자동적으로 내가 굳이 모르던 것들도 이미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일의 내용 그 자체를 축적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것, 또 발전시킬 때마다 그에 따른 보상을 빈도 높게 완성한 주제마다 받아내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4. 일에 중독되는 유형 1. 미성취 이전에 남의 축적물을 내 것보다 먼저 인정하다. 어차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부터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듣기 좋은 개살구말처럼 남이 해놓은 결과물에 겸손하고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장 높거나 가장 먼저인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벽돌로 탑을 쌓아봤자 100층 쌓았어도 남이 바로 옆에 10,000층 쌓아놨으면 의미 없습니다. 노동력과 시간을 쓰되 10,000층에서 벽돌 한두 장 내가 더 얹을지언정 바로 옆에서 내가 쌓았다고 100층 쌓았다라고 광고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을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오는 이점을 조합해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여러가지 플랫폼과 여러가지 조건들도 여러가지 이미 완성된 내용을 나의 취지대로 혼합 적용하는 것이 나의 노동력과 시간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킵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슨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해당 분야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도구들과 조건들을 잘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이치와 다시금 일맥상통하면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시작할 자리에서부터 무엇이 먼저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 손이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미 어떤 도구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눈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5. 일에 중독되는 유형, 시간과 함께 움직이다. 결국 계획의 성취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확신 없이 실험하듯이 던진 계획의 결과도 시간이 명확히 해주게 하며 그 결과가 실패이든 성공이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시간이 윤곽을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 한번 나무를 심어놓듯이 계획을 진행을 해놓으면 시간이 그것의 결과를 분명히 해줍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진행할 것은 반드시 지금 진행해야만 나중에 가서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난 후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찌되었건 시간이라는 재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소비하는 방법은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떤 결과든 내어주기를 바랄 수 있도록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일을 개시하는 것이며 계획은 완성하기에 당장이 급급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을 중독자처럼 하게 되는 운각입니다. 다만 아직도 추상적으로 비춰지는 내용 몇몇이 있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론하기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에 곧퍼즐 맞춰 나가듯이 후속편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짧고 추상적인 그때만 잠깐 들떠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동기부여론 따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숱하고 깔린 식의 명언놀이하는 쓰레기 중 가장 개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면 애초에 이 내용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시스템과 특정한 모양의 궤에 나를 똑바로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이지 무조건 무슨 게임 캐릭터처럼 특정 숫자의 스탯이나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면을 모두 통으로 생각하고 열정 노력 등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모든 이론을 맡겨버린 그 순간부터가 오히려 사람을 일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똥 만드는 기계로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천천히 쌓아가고 변화를 확인하는 일의 재미를 알면 단 하루라도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짜여진 시스템에 나를 맞추면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자세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없다고 일면하고
모든 내용을 전부 추상적인 쓰레기, 열정 같은 단어 하나로만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통칠 수 있다고 일면하는 그런데 하나만 편한 자세 때문에 인생에 있는 모든 요소가 망가지고 무의미하게 됩니다.